이번에는 우리 실링가족 한 분 댓글 함께 합니다. 괴태준님, 선생님은 제 투자 인생의 구루이십니다. 영광입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해요. 우리 여러분들이 믿고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말이죠. 저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의 행간을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중장년층이 걱정되어 레버리지 언급조차 매우 꺼려하시는 것도 많이 느껴집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이분의 댓글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레버리지 하고 있어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중장년층이 걱정되어 레버리지 언급조차 매우 꺼려하시는 것도 많이 느껴집니다. 다만 그 말씀 이면에 젊은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하락장에는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움직이라는 메시지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이것이 꼭 레버리지로 여러분들께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레버리지 말고 지금은 주식을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가장 좋은 게요. 작년 초부터 계속 흘러내렸죠. 작년 초부터 작년 하반기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작년 10월을 기준으로 가장 바닥이었고 그때서부터 지금도 다시 또 10몇 프로 정도 올라온 상태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작년 9월, 10월이 정말 9월, 10월, 11월 작년 하반기가 정말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런데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 보면 지금보다 앞으로 한 20% 정도 더 떨어진다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또 한 번의 기회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상승장이 와요. 강세장이 와요. 절대 지금 이 약세장에서 여러분들 완전히 힘이 꺾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꺾어져 버릴까 봐 그거 염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꾸 독려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무서워해요. 절대 무서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몇 년 앞을 보고 적어도 몇 년, 그럼 우린 몇 년입니까? 죽을 때까지 보유할 거지만 적어도 5년 이상 앞을 보고 매수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레버리지 모으고 있어요. 제가 이걸 1, 2년 보고 모읍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걸로 여러분들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 목표, 내 집 마련, 또 노후 대비. 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약 2년 동안 3, 4개의 계좌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운영해 보았습니다. 저도 계좌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달러로 투자하는 계좌도 2개가 있고 국내 종목에 투자하는 계좌도 2개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국내 종목은 투자 안 해요. 차이나 전기차만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2달 전에 나온 한중 전기차도 같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2차 전지만 원화로 투자해요. 그 외에는 다 달러예요. 그 결과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그 방식이 가장 안정적이며 동시에 가장 희망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죠? 어떤 분들께 여쭤보는가 하면 사고 팔고 하셨던 분들께 여쭤보는 게 아니라 꾸준히 월급 받는 대로 매달 얼마 모았습니까? 매달 50만 원, 100만 원 꾸준히 매수하신 분들께 여쭤보는 거예요. 수익 어때요? 괜찮아요. 의외로 수익이 괜찮아요. 그게 매달 꾸준히 분할 매수하는 방식의 특징, 장점이에요. 또 우리가 한 종목만 하는 게 아니라 5종목에서 10종목 투자할 것입니다. 어떤 거는 현재 마이너스 20%야. 근데 어떤 건 플러스 5%야. 플러스 7%야. 이게 합해서 현재 보니까 플러스 1, 2% 아니면 마이너스 5%. 이 약세장에서도 결코 마이너스가 크지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저가면 많이 매수하거든요.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덜 매수해요. 똑같은 금액으로. 최근에 저는 이 괴태준님의 댓글이에요. 최근에 저는 신축 아파트를 입주하게 되어 주식의 상당 부분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잘해줬어요. 집이 없기 때문에 주식 투자해서 내 집 마련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선생님께서는 1, 2년 안에 써야 할 돈으로 주식 투자하지 말라 하셨지만 저는 그 말뜻을 간과하여 결과로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그것은 저의 판단 미스였습니다.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1년 후 쓸 돈이야. 근데 1년 동안 꼭 돈 벌 것 같아. 돈 벌고 싶어. 그래서 주식을 사놨어.
근데 사람들이 보면 주식을 사두면 돈 잃는 거는 생각 안 하고 돈이 불어나는 것만 생각해요. 그게 적어도 5년 정도라면 괜찮아요. 돈을 잃는 것보다 불어날 확률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데 1년 후에 쓸 돈이면 1년 동안은 장담 못해요. 그래서 1, 2년 내에 쓸 돈은 제가 절대 주식에 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B2, 그거는 투자 아니에요.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럼에도 저는 계속 주식을 모아갈 것입니다. 알턴 2도 뽑아내고 모두가 걱정이 많은 이 하락장 혹은 하락 횡보장을 최대한 즐기면서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제 계좌엔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지만 저는 월급을 받을 때마다 계속 분할 매수해왔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이분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공에 대해서 많은 말씀 드려요. 어떻게든지 남들보다 좀 더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 목표 아닙니까? 남들보다 못 살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마음가짐이 쉽지가 않아요. 상당히 어려워요. 주식 투자에서요, 개인 투자자가 알고들 계시죠? 장기 투자가 아무도 못해요. 거의 못해요, 장기 투자를.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주가 등락 때문에. 왜 장기 투자 못해요? 주가 등락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이겨내지 못해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서 주식 투자로 돈 벌기 어려운 겁니다. 또 조금만 수익 나면 막 팔고 싶어져요. 그러면 팔고 주시장을 떠나면 당연히 팔아야죠. 잘하셨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또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샀다 팔았다가 되는 겁니다. 마치 변태처럼 어느 순간부터는 마이너스를 즐기게 되었고 그 마이너스 구간에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더 이상 하락장이 무섭지 않고 오히려 흥분되기도 합니다. 제 계좌에 남겨진 주식과 앞으로 열심히 모아갈 주식이 훗날 꽤 멋진 결과가 되어 언젠가 선생님께 자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우리 만납시다. 언젠가는 우리 오프라인 모임 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다 상승장이 돼서 너도 나도 수익이 많이 나왔을 때 만나야지. 그렇죠? 지금은 만나면 의미가 없어요. 몇 년 후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계속 굳건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퇴직하신 분들, 수입이 없는 분들 말고 그분들도 계시지만 앞으로 계속 월급 받는 대로 사 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강세장이 와서 3년 후, 5년 후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주식 안 사요? 그때도 주식 사요. 지금부터 5년 후 되면 대강 어떻게 얼마큼 오를 것 같아요? 지금보다 꽤 많이 오릅니다. 그런데도 그때 그 비싼 가격으로도 주식을 살 텐데 2022년, 23년 이 싼 가격에 왜 안 삽니까? 내가 잠깐만 하고 말 거야. 그런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그게 신상에 일 없습니다. 이것은 오래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앤드류 카네기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목표를 종이에 적어요. 하루 두 번 잠자고 일어나서 잠자기 전에 목표를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표 뭡니까? 가장 어려운 이 약세장 나는 이겨낼 수 있어.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